중요한 건 실질적인 금리가 그러면 채권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소득세 이거 개인 입장 쪽에서도 물량을 계속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 IR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은 이번에는 자, 오늘 그 미국 시장 어쨌든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 우리 네. 조금 전에 장시영 차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나와요. 물론 그렇죠. 이게 기대감이니까 네. 또 확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한 명이 네. 이렇게 또 변화를 이끌어내네요. 근데 저희가 보통 봐서 알지만 시장의 뉘앙스가 뭐 바뀌었다 아니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막 또 열심히 가다가 또 연준에서 한마디만 제대로 나오게 되면 또 아이고 잘못했네 뭐 이런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너무 주식도 많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정작용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 쪽에서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약간 돌리는 모습들. 근데 결국 번다고 하더라도 나온 얘기들은 똑같고 그러면은 그냥 어제 옵션 만기일인데 지난 옵션 만기일 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들 하락 배팅밖에 안 하고 있어요. 미국도. 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 그게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왜 미국 시장 보면서 이런 단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1500선, 600선 여기는 벌써 지난번 저점 한번 만든 자리 그리고 또 이번에 밑으로 확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저점을 변동성 키우면서 만든 자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턴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역할은 그거죠. 그러면 혹시나 약간 좀 심리가 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좀 움직일까라고 하는 변화들. 그래서 거기서 직전 고점대와 맞는 이런 단계들에 대한 저항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11,200입니다. 여기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은 다른 거 다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장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난번에 랠리가 한번 이렇게 쭉 나왔을 때도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미국의 뭐 2년물이건 10년물이건 금리 하락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한다. 금리 올라가면서 같이 반등할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떨어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번에 50bp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3.25에서 4% 들어가죠. 그러면 4.5 거의 올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바라보는 점도표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FOMC 딱 들어가서 점도표를 그러니까 내년까지 바라보는 점도표의 한 4.6 얼마가 안 되겠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거의 5% 가까이 또 점들을 다 찍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장이? 또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첫째는 저희가 뭐 어디서 무슨 얘기 나와서 뭐 시장 심리가 움직였다는 것들은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실질적인 금리가 그러면 채권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겠다. 네. 여기서 이런 것처럼 망치 어디 갔어? 네, 그냥 금리만 보자. 네. 금리 보고 떨어져야 주식이 한 단계 더 올라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이는 현상은 계속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거. 금리가 오르는 반면에 그게 더 중요하죠. 물가가. 네. 또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그럴 거예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작년 동기 대비 YOY로 보다 보니까 이만큼 올랐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말씀하면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걸 보면서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리겠다라는 징후 가지고 저희가 환원은 하되 그 만약에 일단은 많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요. 환원은 할 수 있어도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완만하게 보여주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여기서 끝. 그 다음엔 조금 경기에 대한 신호들이 안 좋기 시작하게 되면 연준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단계인데 근데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분론이 있어요. 금리를 강하게 올리다가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때 과거 기억은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폭락이 나옵니다. 이게 나올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워낙 너무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분위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또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내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번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기에는 원래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금리 정책이 바뀌네라고 하면서 막 충격을 받다가 그 다음엔 서서히 금리 오르는 속도랑 같이 오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금리 인상기 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 좋은 걸 반영해서 이걸 같이 실질적인 그 경제 활동과 관련된 주가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물가나 또 이제 이걸 잡겠다라고 하는 연준의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또 금리 올리다가 멈칫하다가 또 내렸을 때 이때는 또 반응이 어딜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되죠. 그렇죠. 하긴 뭐 지금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금리가 지금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네. 뭔가 주춤하거나 인하되거나 만약 이런다면 이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기대감이 있고, 이러한 또 반대쪽 사이드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의 흐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네.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항상 냉정하게 물렸죠. 네. 주말 하면 요즘 뭐.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주말 사이에 네. 이것도 열심히 주말에 미팅 하시더니 이번에 또 그 ABCP, PF 관련된 쪽 대책 나왔습니다. 네. 대책 나와서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보셨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약간 단기 한숨은 돌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딱 집중적으로 증권사에 들어가는 자금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매입하고 하면서 3조 원. 또 추가적으로 우리 뒤에 50조 원 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 정부가 좀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 아니 이렇게 다 충격받은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또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예. 그러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단기 안도의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며칠 사이 하락했던 증권주나 뭐 건설주 이게 한 번은 또 돌아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난번 영국의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 QT 하다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QT 중에 QE를 한번 하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정책이 뭐야? 이게 갑자기 긴축하다가 또 양적 완화가 아니지만 매입을 해? 라고 하게 되면 그 정책적 혼란감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논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또 반응은 한숨은 돌리되 이거에 대한 해석들도 또 한국도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금리 보세요. 뭐 거의 폭등하다시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단기간에는 약간 가라앉을 수는 있겠는데 불씨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긴축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의 취약한 거 막 터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대형주는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들 선물 들어오고 종목들 변화들으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가는 듯 하다가 더 매물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요. 왜 그러냐면 금융소득세.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만이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개인 입장 쪽에서도 물량을 계속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뭐 진짜 열심히 졸동살동 열심히 매매를 해서 한 5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것도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에, 그러니까 1억에 매매해서 50% 수익률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억의 수익이 나서 5%에서 5천만 원이라도 이거 과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세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솔직히 또 저희가 난 그 정도까지 수익 날 일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장이 좋거나 아니면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수익 난 거 정리하게 됩니다. 그또 내년에 가게 되면 분기별로 또
과세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돈에서 수익에서 계속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 5월 달에 정산해. 그러면 내년 만약에 1월 1일 시작해서 연간에서 만약에 분기마다 내 수익 본 거 다 뛰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내년 5월 달까지 그러면 또 이렇게 경색기에서 좀 많이 낸 것 같으니까 돌려줄게. 이러면은 이게 자금은 또 그만큼씩 다 묶였다가 거기서 돌려준다 보니까 누가 윈입니까? 정부가 윈이죠. 먼저 뛰었다가 주니까. 이것도 물론 그렇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아유 나 이거 10억 기준으로 매매하는데 5% 넘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연말 전에 다 정리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물론 이번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에이 그냥 넘어가 할지 몰라도 연말이나 분기 말쯤 되게 되면 항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딱 가이드라인에 놓고 5천만 원이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하고 뒤에 나중에 가게 되면 점점 내립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그나마 주식 투자가 아직까지도 이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그게? 저희 주식하면서 얼마나 신체적으로 타격받고 마음 아프고 이러고 고생하고 머리 쓰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탐만까지 간다. 노력 많이 하는 건데 왜 그거를 그냥 불로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1월 달에서 법사위 통과해서 12월에 표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부정적입니다. 네, 그거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네. 한번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보시죠. 자,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이번 주 일정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일정만 하다가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쭉 있다 보니까 이거 실적만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한 주 다 갑니다. 네, 그래서 10월 거의 월말이죠. 월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네. 대답도 안 하시는데요. 네, 혼자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는 10월달 합성 PMI 발표되다 보니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예비치입니다. 네. 근데, 서비스업 관련된 쪽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제조업 지표 저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재미없습니다. 그거는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바이오주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유럽 개최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 그래도 바이오주에서 성과 낸 거는 셀트리움밖에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틀간 열리는데 거기서 유럽 최대고 뭐 5천 명인지 8천 명인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들 다 모인다. 근데 거기서 이번에 참석해서 뭐 얘기하고 세일즈하고 하는 회사가 요 3개 정도. 바이젠셀, 브리치, 못하네요. 예. 바이오입니다. 마이오가 아니고요. 뭐 샤페론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네. 워낙 저한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적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는 모른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뭐 몇 종목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또 작은 종목도 아까 얘기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정말 해도 정말 조금 경험 삼아 조금 한다면 모를까 아예 안 하는 게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또 그렇고 하여튼 그 자신 없는 분들, 주린이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사실은 좀 정신 건강에 좋긴 해요. 그렇죠. 또 이런 때 모멘텀 있다고 저희가 바이오주 보고 바이오 바이 이러다가 세리오 네, 그냥 당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주가에 나타나는 모든 게 그냥 전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그냥 조심하시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때 보면 뭐 셀트리온이나 나머지들 좀 강한데라고 해서 가는 정도, 그 정도 모르겠는데 그냥 짧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바이오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이 매출이 담보가 돼주는 제약주부터 이렇게 슬슬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큰 거 같은 경우나 뭐 예전에도 잠깐 뭐 HK 이노엔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렸었고 뭐 대웅제약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서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변하는 거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너무 성과 안 나는데 뭐 임상, 삼상 뭐 이런 모멘텀 가지고만 했다가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계속 하시죠. 아니 미소 지으셨어요. 무슨 얘기가 있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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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제 댓글창 보면은 네. 정치 얘기로 시작이 되면은 서로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네. 네, 다 이해하시니까. 네. 네. 자, 계속 해 주시죠.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쪽 쭉 나오고요.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현대차는 아픔을 한번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잘 나오겠죠. 예, 이번에 또 충당금 쌓고도 잘 나오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PI 첨단 소재 실적 발표하고요. 25일 화요일 날은 10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쪽 발표하는데 그냥 여전히 견조할 것 같고요. 8월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아이고 주택이네요. 못합니다. 졸면서 썼나 봐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가격 지수 발표되는데 아마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 결정되는데 신라젠 효과죠. 비싸게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하루 이틀 강한데 거기다 너무 뭐 잠깐 치고 들어오자 뭐 이렇게만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쪽의 모멘텀이 주초에 좀 몇 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메타의 VR 헤드셋 메타 퀘스트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1,499.99달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1,500달러면 좀 비싸죠. 그래서 비싼데 이게 그래도 잘 먹히는지 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쪽에서 은행주 쪽 대거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와 기아까지 발표하는데, 은행주 실적은 괜찮은데 뭐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또 이런 리포트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은행주는 그냥 은행주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거 이날 또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위크라고 하던데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네, 이번 주 엄청 많습니다. 네, 그냥 다 나옵니다. 그냥 다 나와 한 주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TI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쪽이죠. GE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혹시 바이오젠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또 연결 뭐 이런 쪽도 뭐 될 텐데, 근데 원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뭐 자꾸 시장은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6일 날 수요일 날은 드디어 로보월드라고 하는 국제로봇 산업대전이 개최됩니다. 이 킨덱스에서 하는데요. 네. 혹시 로봇주 매매하신다, 보여 계시다, 꼭 가보세요. 가보셔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26일 날 저도 다 시간 하루 뺄까요? 저희 하루 모니터를 고프로 가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저희 쫙 현장 중계로 네, 쫙 하는 거 어떨까요? 그래요. 출장비 1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10월 BSI가 발표됐는데, 네. 별로 그렇게 썩 기대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부터 한 2달 전부터 쉽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바닥 만드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날도 한국 실적 보면 뭐 다 나오네요, 여기도. SK 하이닉스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또 LG 디스플레이, LG에솔,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반도체 다 나옵니다. 디스플레이까지. 한국의 수출 관련된 쪽에 대표주자들 다 나올 거고요. LG노텍, 또 건설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기,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도 많다. 이날 또 확인해야 될 거 메타. 예.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궁금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날이요? 네. 실적이, 솔직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확 꺾였다라는 입장 쪽에서 별로 없는데, 그거에 비해선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예상치 정도보다 뭐 충격적으로 와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아니면 경기 위축을 반영하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확인하는 거 보고 아마 이제 뒤에서 대기하는 우리 애널리스트 선생님들은 쭉 보고 있다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목표가부터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하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뭐 괜찮다라고 해서 좋은 뉘앙스로 나올 것보다 괜찮은데 앞으로 안 좋을 걸 가지고 더 많이 좀 체크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들
좀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난다. 네. 아니, 그럼 미리부터 하지. 저 공매도나 인버스 아니, 투자하셨나? 제가요? 아니. 네, 그분들이요? 네. 그분들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네. 큰 어떤 그 투자 기관들 네. 보통 와서 그 회장님들 보면은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인버스 공매도나 이런 쇼 쪽에 포지션 딱 투자해 놓고서는 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게 같이 딱 맞물리면서 시장을 더 무섭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CNBC의 뭐 짐 크레이머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자기 뷰를 얘기하지만 이미 내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 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너무 또 워렌 버핏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코카콜라 매일 세 병씩 마시고 있고 맥도날드 가서 아침 드시고 계시고 이게 다 그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뷰가 있는데 저 어떡하죠? 코덱스 그래서 빨간 옷만 입으시는 거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은 빨간 옷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저같이 중립적인 입장이면은 파란색, 하얀색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적들도 이날 또 메타가 원래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자신이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하고의 변화 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또 GDP 발표합니다. 뭐 중요한 거 다 나오네요. 그러네요. 또 내구재 주문, 또 영국의 기준금리 결정, 영국도 50bp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또 체크해야죠. 기준금리 결정하고 나오는 금리 변화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독일부터 뭐 또 취약한 돼지애들, 돼지애들 저는 이런 새끼 뭐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돼지 애들, 네 이런 쪽에서 금리 쪽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 IR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은 이번에는 좀 다 조목조목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 감산 얘기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내가 왜 마총님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고 조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용 회장으로 들어오실 때가 됐겠죠. 조만간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주주 가치 재고 방안들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어려운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현대제철 그리고 조선주 실적 발표할 거고 S-오일, 롯데정밀화학 이런 쪽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의 방점이 애플, 네 애플이네요. 애플, 인텔, 또 아마존닷컴 시총 1위, 3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또 빅데이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날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는 또 하필 금요일날 반영이 돼요. 네,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하는 업체 중에서 저스템이라고 있는데,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 요것도 그냥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9월달 미국의 PC 지표 발표됩니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금리 결정. 일본도 이번에는, 금요일날 또 보니까 완전히 드라마틱하대요. 일본의 엔화도 거의 뭐 150대에서 쫙 끌어내리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차 개입으로 끝낼 건지 또 금리는 아마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뉘앙스를 또 어떻게 얘기할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한국은 LG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현대그룹 쪽의 부품사들 쭉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적 발표는 약간 경기 민감주, 또 정유주, US 스틸 이렇게 발표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그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한 1%대 상당히 높게 반등하고 있네요. 상승하고 있네요. 아까 보니까 영국에서 파운드화가 한 0.8%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돌아서는데 보니까 재무장관 새롭게 나오는 재무장관 인선이 유력한 분이 영국 새로운 총리? 네, 아니, 총리가 아니고 재무장관인 것 같은데요. 이쪽이 인도계라고 합니다. 근데 좀 금융에 박식한, 금융의 달인 이런 쪽으로 나와서 기대감을 좀 갖는다 이러면서 나오는 변화 같은데
또 모르죠. 뭐 금융 잘한다고 정책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참지 영국은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그 자기네 정통 뭐라 그럴까요? 그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회가 열린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지금 최연소 총리로 유력하다고. 그렇게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영국이 의외로 뭐 물론 유럽이 인종 차별이 좀 있죠. 근데 영국은 약간 가서 보시고 생활하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녹아져 있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백인 혈통주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또 영국 쪽에서는 기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영국 가보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가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그나마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는 요소들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또 뚜껑은 열어봐야죠. 네. 그냥 오늘 지저분하게 또 뭐 전강 후약 말고 그냥 보니까 2350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 또 직전 고점은 돌파하자라는 쪽으로 갔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갈림길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